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 상담 프로그램 주식 잔소리 시즌3가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채은입니다. 우리가 쉬어가는 사이에 이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채가 급증했다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가 되겠는데요. 안전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게 될지 또 환율로의 영향권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기회들 잡아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시죠. 1577-7451번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샵 0082번으로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담아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식 잔소리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다들 예상을 하셨겠지만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 장 마감을 하고 난 이후에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전해졌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불안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을 한번 좀 봅시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11년도 때, 요때에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습니다. 요때 급락이 나왔었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빠진 부분들은 아니고요. 요 구간대에서 빠졌습니다. 이 구간대 신용등급 강등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주가는 밀려 내려왔던 그런 상황들이었었고요. 여기에서 하락을 좀 보였었습니다. 한국 시장은 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이때 당시에 PBR 기준으로만 따져보게 된다면 한 1.2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23년도에도 있었죠. 23년도에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도 약 한 7% 정도의 조정을 받았어요. 고점권역이었었죠. 고점권역에서 흐름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전고점권역에서 조정을 받았었고 신용등급 강등 얘기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었죠. 이 부분들은 다 어제 공개방송에서 이번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을 때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면 전고점권역이죠. 전고점권역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 중에서 어찌됐든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장은 1%대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23년도 때의 23년도 8월 달 요 구간대의 PBR 추이를 보게 되면 이때가 0.98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PBR 기준으로 아직 0.9배가 되지 않습니다. 0.89배 정도였었죠. 오늘 2600선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아하니 PBR 지수로는 0.88배로 다시 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하락 추세대를 아직까지는 벗겨내지 못했지만 24년도 고점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돌파 시도가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기술적인 흐름상 21선과 6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보통 조정을 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26시 골드 나왔을 때 조정받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 보통 21선 정도 때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즉 2550포인트대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좀 예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환율에 대한 추이, 큰 변동이 없는 그런 사항들이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를 돌파하게 된다는 변동성이 좀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은 나와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미국 시장 크게 문제될 부분들은 없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가상화폐 쪽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변동성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에 있어서 뭐 쇼크 정도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오진 않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냥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이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순환매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여전히 에너지 쪽 섹터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종목군들이 좀 제법 있죠. 100%가 또 넘어갔습니다. 100% 수익률이 넘었었고 이제 80%를 육박하는 수익률이 나오고 시작하고 있죠.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많이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여전히 에너지 쪽 섹터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원자력 쪽도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죠. 굴뚝주들 같은 경우 철강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약해요. 자동차 쪽 섹터도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많이 빠졌었던 2차전지 셀 업체들, 기업들 위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 주도 섹터의 역할을 보였었던 조선 쪽과 방산 쪽 같은 경우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주도주가 교체가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주도주가 섹터가 교체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추이를 좀 꼭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드렸을 겁니다. 국내용 정책주들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상승 초입 때까지 주가가 밀려 내려올 거다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금 다 죽어 내려가고 있죠. 출산 정책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 꿈비, 에르코스, 아가방 컴퍼니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유라클, 웹캡시, 코나이, 지역 화폐 관련주들 다 빠지고 있죠. 일자리 오픈롤, 원티드랩, 윌비스, 플랜티넷, 일자리 창출 쪽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도 다 빠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시 상승 초입 때까지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종목군들을 하시는 분들은 필히 대응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대응 못하는 분들은 쳐다보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좀 대응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 때문에 아마 시장도 불안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 상담이 좀 필요할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목 상담은 해드리죠. 그리고 대안주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참여 방법은요, 총 3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 실시간 채널을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1577-7451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요.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보는 건지 중장기적으로 보는 건지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좀 더 상담이 수월하겠죠. 그리고 이 2가지가 안 되면 실시간 서울경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LG화학이네요. LG화학 35만 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어요. 이거 종목 상담 해드렸던 것 같은데 LG화학 2차전지 쪽의 섹터로 분류가 되고 있죠. 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2차전지 쪽 섹터에 있어서 불확실한 부분들은 제거가 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2차전지 세액공제라든가 IRA 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원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들 자체가 불확실성을 키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법안을 제출을 했을 때에는 바로 폐지를 하는 게 아니라 26년도까지 유예하고 폐지를 하는 수순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법안까지 만약에 딱 통과가 돼버렸다면 불확실한 부분들은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 부분들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통과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 공화당 지역에 2차 전지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폐지하기는 쉽지는 않다.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거는 중국 쪽에 있어서 이 법안, 제재에 대한 법안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결국은 이게 캐즘이 언제 통과가 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비중 2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냉정하게 여기에서 손절을 한다. 그럼 어떤 걸 살 건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조선? 방산? 여기에서 더블 더 갈까요? 난 못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LG화학의 실적이 2차전지 쪽 사업만 계속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1조 8천억대 턴어라운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 작년엔 적자였었죠. 올해 1조 8천억대 영업이익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6년도 3조 7천억, 27년도 5조 4천억입니다. 배당도 쥐꼬리네요. 배당은. 그러나 올해 턴어라운드가 되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느냐, 그냥 보유를 하느냐,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예측 매수를 하느냐, 확인 매수를 하느냐, 요게 차이예요. 예측 매수를 하게 되면 저점에 잘 매수했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고, 확인 매수를 한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돌아가는 걸 모습을 보고 확인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시간적인 타이밍이 더 짧아지겠죠. 지금은 예측 매수입니다. 예측 매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LG화학을 보면 밀려 내려왔다가 저점을 깨고 반등이 나왔고요. 이 저점을 깨고 반등이 나왔고요. 이 저점을 깨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저점을 깨고 또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밀려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실적 돌아설 겁니다. 그리고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요.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성장 섹터예요. 그럼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하니 지금 보유한다. 그렇게 좀 보시고, 만약에 나는 확인 매수를 하고 싶다 라고 하게 된다면 21선 자리대가 들어눕거나 이런 식으로 올라타 있을 때 요 기점으로 해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면 된다. 충분히 긴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갈 수 있고 이거 넘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추매하고 싶다. 분할로 10% 정도 더 해도 된다. 그 부분들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입니다. 가온전선을 매수하셨어요. 자, 가온전선인데 우선 보면 55,2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55,000원대. 그러면 20%를 보유하고 계세요. 자, 정고점 언저리 때까지 왔죠? 그죠? 쉼없이 올라갔습니다. 단기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저항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을 해놓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일부 차익을 하고 정고점 권역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다시 밀려 내려온다라면 이 구간대에서 다시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하니 지금 구간은 좀 더 보유해보자,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또 최고의 대안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방법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1577-7451번 전화상담 창구 열려 있고요. 샵 0082번으로 문자 상담 접수도 가능합니다.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을 통해서 채팅으로 상담 접수도 받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저기 SFA 반도체예요. 아, 그러시군요. 매수가와 비중은요?
4,800원이고요. 20%입니다. 네, 4,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 가져가고 계시는군요. 주가를 예, 예. 보니까 좀 많이 내려앉아 있고요. 또 하방도 계속 열려 있나 이런 고민도 되실 것 같아요. 바로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이 종목의 흐름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까요? 이게 지금 추가 매수를 했었거든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4,800원? 예, 예. 안녕하세요. 네네. 자, SFA 반도체가 뭐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네. 반도체 쪽 섹터가 지금 잘 움직이나요? 못 움직이나요? 잘 움직이는데요. 이건 안 움직이대요. 잘 움직여요? 예. 어떤 게 잘 움직이죠? 아니, 이거는 안 움직여요. 이건 왜 안 움직일까요? 그게 잘 모르지. 그 추가 매수를 6,000원에 있을 때 했거든요. 6,000원대에 추가 매수를 하셨어요? 6,000원이었는데. 아, 평균 단가가 6,000원인데 추가 예. 매수를 해서 4,800원까지 낮아졌다? 예, 예, 예. 네. 이게 자. 지금 한 2년 됐어요. 매수하신 지 2년 정도가 되셨고, 예, 예. 우선 보면 반도체 쪽 섹터가 많이 안 좋죠, 지금. 안 좋아요. 예, 예. 맞아. 안 좋아요. 근데 왜 잘 올라간다고 그래요? 제가 나는 하이닉스만 생각하고 그럼 하이닉스 사셨어야죠, 어머니. 하이닉스도 사놨죠. 근데 이거를 또 추천을 하길래 샀더니 그렇게 그럼 추천을 하면 그 추천하는 곳에다 물어봤어야죠, 추천한 사람한테. 그 사람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어머니? 아니에요. 전화 연결도 안 되지만 선생님한테 계속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어머니 이거 1분기 실적이 좀 잘 안 좋게 나왔어요. 예, 안 좋게 예.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턴어라운드를 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예. 지금 보면 반도체 쪽 섹터가 안 좋은 부분들이 뭐냐면 네.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 이 딥시크, 중국에서 딥시크가 나오면서 예. 이제 고사양 반도체 인공지능 쪽에 있어 이게 필요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예. 밀리기 시작을 했어요. 예, 예, 예.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 쪽에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인공지능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고 필수적인 거는 반도체는 필수예요. 네. 그러면 네. 주가가 못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답답한 상황인데, 네. 웬만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 이런 식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런 식의 네. 모양새를 그리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를 막 하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관망을 하는 부분들도 필요해요. 만약에 어머님이 20%가 아니라 뭐 10% 정도만 되게 된다라면 예. 뭐 2,80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분할로 좀 더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30%까지 실을 만한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지금은 좀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예, 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기본적으로 요 3,800원 요 자리대, 올해 2월달 고점 자리대 있죠? 예, 예. 요 자리대까지는 무난하게 넘어갈 거예요. 예, 예. 그러하니 예. 지금은 조금 기다렸다가 예. 요 반등이 나왔을 때 예. 요때 더 끌고 갈까 아니면 그냥 팔고 다른 거 살까, 요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예. 반도체 섹터들 자체가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 지금 서프라이즈 비율이 제일 높아요, 반도체 쪽이.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 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얘기 나오면서 지수가 좀 밀리는 거란 말이에요. 네.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 지금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요 3,700원 요 자리 때까지 충분히 올라가니까 이때 갔을 때 네.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전화 드릴게요.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자, 문자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오브틱스를 매수하셨어요. 51,100원 15%. 자, 두산 오브틱스 한번 봅시다. 51,100원. 매수 단가 나쁘지 않아요. 매수 단가 나쁘지가 않고, 오늘 로봇 섹터들이 다 밀리죠?
자, 로봇 섹터들 한번 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1선 저항에서 다시 밀리고 있죠? 거래량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뉴로메카 마찬가지로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엔젤 로보티스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최근에 강했던 로보티즈라든가 로보스타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대표 로봇 섹터 중에 대표 기업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5만 1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무난하게 요 241선 자리대, 요 자리대가 한 6만 4천 원, 6만 5천 원 요 언저리가 되거든요. 이 자리대는 무난하게 좀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하니 지금 비중도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니까 조금 더 보유하시고요. 15% 정도니까 보유하시고 나는 조금 더 추가 매수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요 45,000원 언저리 요 이하로 요 이하권역으로 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니까요. 요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고 보유해보자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시장이 위축되어 있을수록 더욱더 긴밀한 전략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한 전략들 저희 전문가님이 가장 잘 세워주고 계십니다. 1577-7451번으로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샵 0082번 문자 상담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을 통해서 상담 접수 가능하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요. 바로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접수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5만 원이고요. 비중 20%라고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을 좀 확인했나 싶었는데 다시금 밀리는 모습 때문에 참 불안한 심정이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에코프로 좀 추세가 돌아설 기미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욕 나와요. 생방이라 욕을 할 수도 없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풍력, 대표적으로 얘네들 좋아서 움직였을까요? 아닙니다. 국내에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확 기름을 부은 거는 미국의 법안이었어요. 그러면서 중국 쪽 태양광 패널이나 이런 쪽에 관세 부과, 거기에다가 IRA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을 했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 오늘 기사 보니까 뭐 2차 전지 투자하는데 뭐 차입금이 몇 조니 뭐니 막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안 좋은 얘기들만 좀 나와주고 있죠. 4월 달에 수출입 데이터를 좀 보게 되면 양극재 쪽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수출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2차 전지 쪽 섹터가 많이 약하죠. 답답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해서 5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비중도 20%입니다. 그러면 이거 절대 손실 안 봅니다. 절대 손실 안 볼 거고 아마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10만 원은 넘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와 이게 지금 언제 올라가지? 차트 보면 계속 빠질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군들 한번 봐봐요.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이 프로그램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군들 한번 봐볼게요. 자, 하나솔루션. 이거 올라갈 것 같나요? 계속 빠진단 말이에요. 계속. 그죠? 어떻게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나 4만 원에 물렸는데
35,000원에 물렸는데 언제 팔지? 언제 올라가지? 이 생각들 많이들 했을 거예요. 근데 불과 2달도 안 돼서 이 15,000원 언저리에 있던 이 주가가 4만 원까지 갔습니다. 4만 원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고 싶죠. 물립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요 2만 원 요 이하에서 사세요라고 얘기해 줬죠. 그죠? 증거 자료 다 있습니다. 더블이에요, 더블. 여기서 더블 2만 원, 4만 750원. 이렇게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요? 2차전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죠.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가 2차전지 쪽 사업이 2차 전지 쪽 섹터가 사양 산업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팔고 나와야죠. 근데 그건 아닙니다. 성장 산업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5만 원의 단가라면 쌉니다. 싸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를 해보자. 요거 아마 하반기 이내로 수익으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하니 지금은 힘들고 따분하고 불안하고 답답하시겠지만 좀 더 보유를 해보자. 그런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로 좀 볼게요. LS 에코에너지. 자, LS 에코에너지입니다. 35,6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35,600원. 자, 안 봐도 비디오고요. 요거 오늘 샀을 수도 있겠는데요. 에너지 쪽 섹터 쫙 움직이니까 오늘 산 거 아니면 목요일 날 사신 것 같습니다. 밀려 내려오죠.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난 이후에 얼추 올라왔으니까 조정을 좀 받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계단식으로 좀 상승을 하죠. 이렇게 올랐다가 밀렸다가 지지받고 다시 움직이죠. 그러다가 시장이 빌미를 받았죠. 어떤 빌미? 조정에 대한 빌미. 근데 이 구간대를 지금 잘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보유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전력, 그죠? 전력 케이블 1위. 여기 나와 있죠? 베트남 전력 케이블 시장 1위. 그죠? 전력 쪽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도 끝난 건 아니다. 조정을 받으니까 다 같이 조정을 받는 거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8,000원 위로는 넘어갈 겁니다. 단기적으로 봐도 이 자리 때는 넘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좀 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나는 만약에 조금 더 매수를 해보고 싶어. 그렇다라면 만약에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에 따라서 조정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변동성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종목군들도 막 변동성이 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31,000원 이하, 31,000원 이하로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그 31,000원 이하부터는 분할로 좀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충분히 38,000원 위에서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그 변동성을 활용해서 좀 매수를 해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탁월한 시각은요, 저희 전문가님께 풍부하게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샵 0082번으로 문자 상담 접수도 가능합니다.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을 통해서 채팅 상담 접수도 받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PNT에 PNT. 네, PNT 매수가와 비중은요? 47,500원에 15%.
네, 47,500원에 15% 비중 가지고 계시는군요. 예. 이러면 다음 달에 또 LFP를 시생산하겠다 이러한 호재도 있었는데요. 오늘 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바로 전문가님께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PNT 그래도 전저점 권역에 지지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PNT가 2차전지 장비 회사죠? 그렇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샀는데 이쪽도 괜찮다고 그러길래 샀는데 그렇게 떨어지네요. 2차 전지 쪽 섹터가 전반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건 알고 계시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중기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렇게 중장기로 보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2차 전지 쪽 PNT가 장비 쪽인 부분들인데 네. 지금 작년에 이 24년도에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요거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네네. ESS 때문에 움직였었어요.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ESS 종목군들이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종목군들보다는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신문 기사를 보거나 하게 되면 네네. 신재생 에너지를 하게 되면 필수적인 건 ESS가 있어야 돼요. 근데 네.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쪽은 막 올라가는데 ESS 쪽이나 2차 전지 쪽은 못 가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죠. 요거는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IRA에 대한 부분들,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 세제 혜택을 못 받을 거다라는 그런 불안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앵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LFP도 시생산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네. LFP는 보통 ESS 쪽에 많이 들어가요. 아, 그러면 PNT 같은 경우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7,000원대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어요. 15% 정도 되는데 조금 중기적으로 볼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중장기로 나왔던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중장기로 나왔던 보려고 자리대가 34,000원대잖아요. 네네. 지금 보면 네. 얘가 여기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밀릴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요 저점 자리대, 요 언저리대에서는 지지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저점 34,200원. 그 전후로는 좀 지지가 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봐요. 네네. 약간 화해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요 구간에서 한 5에서 10% 정도 더 분할로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세요. 네. 낮추면 저는 기본적으로 요 5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하니까 지금 중기적으로 좀 보셨다고 말씀하시니까 네네. 연말까지 보면 되겠죠, 모르면. 여기에서 좀 단가를 낮아질 거니까 네네. 추가 매수 좀 하시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네네. 뭐 한 45,000원이나 요 언저리 때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 전문가님은 네. 굉장히 말씀을 자상하게 아주 세밀하게 네. 섬세하게 해주셔서 상시 고마워요. 아유, 다른 감사합니다. 사람 종목 상담하는 것도 제가 열심히 듣는데 네. 전문가님 마냥 이렇게 섬세하게 아주 설명을 잘해주시는 분이 등으로 아유, 그리고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 굉장히.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아버님.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문자입니다. 아버님께서 매일 안 보셨던 것 같아요. 상담 안 해주고 싶은 거는 대꾸도 안 합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SK 이터닉스를 매수하셨어요. 자, SK 이터닉스 한번 볼게요. 21,000원. 21,000원. 21,000원이면 매수해서 좀 오랫동안 보유하셨고, 두 번째 이 프로그램 안 보셨고, 안 보다가 갑자기 채널을 돌리다 보니 종목 상담하네? 그럼 나도 한번 접수해볼까? 해서 접수를 하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 좀 보여드릴까요? 왜 그런 얘기를 하나?
자, 여기 보이시죠? SK 이터닉스 14,000원, 사라 이렇게 추천해줬죠.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수혜주, ESS 성장 이런 거 다 해서 여기서 사세요라고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본 거다라고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죠. 여기서 샀으면 꿀 빨고 있었을 텐데 어찌됐든 정책주죠. 정책주인데 수익 보고 지금 문자를 보니까 익절 가능할까요? 물어보셨어요. 네, 익절 가능합니다. 그러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아니고 문자가 아니고 전화 상담이 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시장 전략을 맞춤형으로 받아가는 방법 저희 방송에서 항상 마련해드리고 있죠. 전문가님께 상담 가득가득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577-7451번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샵 0082번으로 문자 상담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저기 나노신소재요. 네, 나노신소재 매수가와 비중은요? 55,600원에 30%요. 네, 55,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 가져가고 계시는군요. 네. 주가가 좀 확실한 반등을 그려내지를 못하고 있어서 불안한 마음도 드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시각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노신소재 좀 확실한 반등세가 나오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매수세가 필요하죠. 최근에 매수하셨네요? 한 달 정도 됐는데요. 근데 빠져서 불안하셔가지고 아, 네. 더 오를 줄 알았는데.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아니, 좀 장기 봤어요. 장기라면 1년 이상. 아, 10년 아니고 한 석 달 정도요. 석 달이면 중기도 어중간하네요. 그냥 스윙으로 봐야 되겠네요. 3개월이면. 예. 자, 그럼 3개월을 보고서 나노신소재가 이제 많이 빠졌어. 2차 전지적 섹터가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슬슬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거야. 그것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죠? 네네. 3개월 정도면 저는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 단가 정도가 되면 3개월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가 빠지니까 불안한 거죠. 네네. 더 빠질 것 같고. 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주가가 빠져요. 그럼 나 이거 매수했으니까 손절은 어디에서 할 거야? 라고 정해는 놓으셨어요? 저는 그래도 제가 산 금액 정도는 좀 넘어가야지. 한 10% 정도는 수익을 보고 빠질까 싶어서요. 그럼 이게 만약에 4월 9일 날 저점을 깨고 내려가요. 그러면요. 손절 안 하실 거예요? 아, 뭐 손절은 어느 때 하면 좋은가요? 굳이 뭐 이걸 손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손절하지 마시고요. 네. 자, 10% 정도는 최소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10%가 뭐야? 한 20-30% 노려도 돼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자, 네. 2차 전지 섹터들 다 빠집니다. 그죠? 네네. 욕 나와요. 사실 짜증나고 승질나고. 저기 태양광 종목, 풍력 종목 보고 있다가 이거 보면 우라같이 밀어요. 그죠? 네. 왜 이거는 그지같이 안 올라가지? 매수가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냥 확 다 팔아버릴 거야. 이 생각들을 아마 개인 투자자들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 친구들이 갑자기 돌아서면서 꾸준하게 꾸역꾸역 올라갔나요? 아니잖아요. 한 방에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것처럼 얘도 올라갈 수 있어요. 2차 전지도.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그래서 지금 불안한 거예요. 지금은 그냥 보유하셔도 괜찮고요. 네. 말씀하셨던 최소 10% 그 이상은 무조건 수익 날 수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자,
다음 문자입니다. 시젠을 매수하셨죠. 시젠 77,700원 15%.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까요? 글쎄 올시다 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시젠 77,000원 77,000원이면 이것도 15%인데, 자, 테마의 끝은 뭐다? 상승 초입 때까지 빠진다. 그죠? 여기까지 빠졌잖아요. 상승 초입 때까지. 테마의 끝이에요. 이게 테마의 끝. 지금 정책주들 다 요 모양 요 꼬라지 날 겁니다. 대응 못하신 분들 기억하고 계세요. 그 다음 시젠 이거 추매했었어야 돼요. 추매했었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얘가 여기에서는 요 구간은 정배열 국면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죽어 내려가고 난 다음에 반등 나오고 나서는 여기선 역배열이에요. 이렇게. 그죠? 여긴 역배열이에요. 자, 다시 여기 정배열이죠. 그죠? 역배열 구간은 안 하면 정배열 구간은 봐야죠. 근데 지금 7만 원대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막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지금 정고점권역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매물수하는 거는 당연한 부분들이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면 요 28,000원짜리 때 요 조정 받게 되면 지금 비중이 15%니까 한 10에서 15%는 더 사셔갖고 단가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8,000원 이하로. 그렇게 해야지만 평단이 5만 원대 초반짜리 때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까스로 시간이 좀 소요가 되겠지만 손실을 좀 줄이고, 기본적으로 손실을 좀 줄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최근에 오늘 막 움직이고 했던 부분들은 뭐 약도 없네, 치사율 몇 프로네, 뭐네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는 아닌 것 같고 28,000원 요 언저리가 오게 되면 분할로 좀 추가 매수 단가 좀 낮추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월봉 차트 보세요. 월봉 차트. 요 월봉 차트의 60개월 선이 요 4만 원대잖아요. 45,000원 언저리죠. 요 자리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하니 28,000원 이하에서는 분할로 매수해서 단가 좀 낮추고 45,000원 언저리대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든가 아니면 다시 상담 요청을 하면 이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 채널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종목군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 서울반도체를 원래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서울반도체 한번 볼게요. 패고 싶대요. 그렇죠. 저렇게 빠지면 저도 사람이면 한 대 줘 팼겠죠. 서울반도체 한번 봅시다. 비중이 95%, 7,500원에 95%, 7,552원이네요. 95%라. 글쎄요. 실적이 일단은 내년도에 턴어라운드. 재무구조는 일단 괜찮고 저PBR이고요. 자, 지금은 매도 구간 아니죠? 매도 하라 그래도 매도 못할 겁니다. 요거 그냥 기다려야 돼요. 요거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하락 조정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기간 조정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간 조정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마 요렇게 박스권 치지 않을까 싶어요. 요 5,000원대 6,000원 언저리부터 매수가 정도 때까지 여기에서 박스권으로 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요거 지금은 좀 보유를 하시고 요 7,000원대 아마 요 상태에서 그냥 바로 죽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죽지는 않을 거니까 보유하셨다가
매수가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때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러하니 매수가 정도 올라오게 된다라면 3분의 2 정도는 정리를 하고 나머지만 좀 더 보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상담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전문가님께 더 많은 이야기들 들어가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마련해드리고 있죠. 큰 화면으로 그 방법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후장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 투자 포인트들 받아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부분들 우리가 체크해 가야 될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체감이 좀 안 좋을 거예요. 그게 이제 당연한 수순인 것 같은데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1분기 영업이익이 우리나라 코스피백 기준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싸요. 밸류는 싼데 이게 지금 의구심이 있는 거죠. 아,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사재기를 했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 이 딥시크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반도체 쪽이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장은 좀 불안불안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 반도체 쪽 섹터가 못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SK하이닉스 실적 잘 나왔어요. 인공지능 투자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1분기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지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무역 협상 뭐 하고 있고 관세 부과되니까 2분기, 3분기는 불확실성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반도체 쪽의 종목군들이 못 올라갑니다. 섹터별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을 보게 되면 IT 쪽 섹터, 반도체 쪽 섹터 보게 되면 57%예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가 나온 게. 근데 주가는 반영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거는 시간이 좀 해결해 준다라는 부분들을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 2차 전지 쪽 섹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지금 반도체 쪽도 많고 2차 전지 쪽도 많을 거예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 계속 죽어나갈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떤 부분들을 보냐면 지금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에너지 쪽 섹터들 한번 봅시다. SK 이터닉스, 그 다음에 SK 오션플랜트, 그 다음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거 이렇게 올라갈 거라 생각했나요? 뭔가 어떤 재료와 이슈 모멘텀을 보이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대명에너지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는 죽을 것 같았거든. 근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어요. 지금 보면. 자, 하나솔루션 바닥에서 말씀드렸죠. 이거 더블 수익 났습니다. SK 이터닉스 14,000원대 했는데 2만원대 훌쩍 넘어갔죠. 신성 ST 이것도 3만원대 후반까지 갔죠. 대명에너지 오늘 상한가죠. 80% 수익입니다. 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자, 2차 전지 바닥에 있나요? 위에 떠 있나요? 바닥에 있습니다. 섹터, 주도 섹터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힘들 내시고 차트만 보게 되면 계속 빠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버티세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투자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